얼마 전 좌파 성향 매체 뉴스타파가 이재명에게 유리한 대장동 화천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TV조선이 16일 공개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엔 이재명에겐 아주 불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TV조선이 확보한 정영학 회계사의 추가 녹취록 일부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가 이재명 대표 측에 건네진 돈이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까 걱정하자 A씨라는 인물이 안심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A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우리가 이재명에게 돈 줬다는 의혹 가지고 수사할 수 없다며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되면 수사 못한다.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 검찰 조직 날아간다고 말한 겁니다. A씨는 이명박 BBK 사건, 김대중 비자금 사건이 대선 직전 무마된 사례를 언급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A씨가 화천대유 관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인으로 추정되는 B씨가 이재명 측 선거 자금을 언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B씨는 정영학 회계사에게 김만배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가주급금 형태로 돈을 가져갔다며 그 돈이 이재명 측 선거 자금이란 증거가 많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금 흐름이 대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재명 커넥션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가 가주급금으로 빼내간 돈은 430억 원가량. 검찰은 김만배가 언론계와 법조계, 정관계에 전방위로 로비한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면 계약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유동규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조사에 출석하면 개발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또 호반건설이 자금 조달을 도와주면 시공사로 내정하기로 한 사실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 요건에 건설사가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호반건설이 시공자로 내정된 것은 민간 사업자와 성남시 간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고 호반건설은 지난해 8월 관련 압수수색 이후 시공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재명 측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재명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재명이 소환 조사에 응하더라도 시기는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주장하는 이재명을 향해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맞불을 놨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가실게요. 이 대표님이 지금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 많으시고 구속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박감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죠.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그분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적 보복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다시 수사는 모두 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죠.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을 시작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 사안들은 사적 보복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순방 관련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차 일정으로 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무려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순방 중 현지 시간 지난 15일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를 찾아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 발언에 대해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또 다시 해외 순방 리스크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 거짓말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올해 첫 해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또 다시 해외 순방 리스크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현지 시각 15일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찾은 자리에서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며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고 말한 것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해외에서 고생하는 장병을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 이란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며 아랍에미리트와 군사협력 차원의 파병을 넘어 함께 전쟁이라도 치르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위험천만이래 크크크. 얼마나 김정은 발바리로 살았길래라고 비꼬며 북한을 우리의 적이라고 말 못하는 민주당은 북한인가? 6.25 전쟁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우리나라 편 안 들고 북한 편 들려나 보내라고 또 비꼬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좌파리들 좀 솔직해지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란을 한국의 주적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괜스레 이란을 적기워 나와 트집 잡는 건 사실상 북괴가 우리의 주적이라는 발언이 매우 못마땅해서 아닌가요? 민주당 좌파리들의 친북 친서회주의적 근성은 이제 우리 국민 상당수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서민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민주당 박홍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중단은 시대 흐름 역행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후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때 간첩을 잡은 건 16건인데 문재인 때는 3건이랍니다. 그나마도 국정원 대공 기능을 빼앗는다니까 박근혜 정부부터 수사하던 간첩 수사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네요. 간첩 수사를 하면 칭찬은 못할 망정 공안몰이라고 욕하고 간첩 수사 제일 잘하는 국정원을 더 이상 수사 못하게 하는 나라. 정말이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안 됐다면 이 나라는 공산화 될 뻔했네요. 북한 무인기는 못 잡았다고 거품 물고 정부 욕하면서 간첩 잡았다고 발표하면 왜 욕을 박는 건가요? 라고 민주당 박홍근을 저격했습니다. 민주당의 어기지성 비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가 군복을 입고 현지 파병 부대를 찾은 것과 관련 야권 민주당에선 대통령 노릇을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거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도 군부대 방문 시 수차례 군복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은 16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영부인이 군복을 입고 가시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잘못하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노릇한다는 비판이 곧 쏟아질 것이라고 별 시덥지 않은 개소리를 늘어놨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현지 시간 15일 김건희라는 명찰이 붙은 군복을 입고 현지 파병 아크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군복이 좀 튀기는 한데 영부인이 해외 파병 부대에 가서 격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박지원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오버한다, 대통령보다 앞서간다 하는 오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는 것이 좋다는 염려의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크 부대를 찾은 사진을 올리며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정숙이 문재인보다 앞서 걸으며 대통령 행세했던 거에 비할까라고 비꼬며 머리 좋은 좌파는 없다더니 그냥 내로남불이 법칙이구나. 그리고 민주 좌파들은 김건희 여사 스토커냐? 하루 종일 김건희 여사 생각만 하고 사니? 그 짓거리 하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아주고 거액의 혈세로 니들 먹여 살려주는 거냐? 나라 일 안 하니? 라고 질타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박지원 야 이 양반아, 너는 국정원장까지 지낸 인간이 신문도 안 보고 살았냐? 민주당의 이런 트집과는 달리 실제 아랍에미리트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환대하며 국빈 대접했는데요. 특히 공항에 영접까지 나온 압둘라 알-라흐얀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 부부를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다. 오늘 이 만남을 오랫동안 기대해왔다. 영부인님을 뵙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방문국의 실세가 영부인을 꼭 집어 기대를 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요. 압둘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우리는 행운이 있다는 걸 믿는다라고도 말했는데 행운이란 단어에 담긴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이 확대 회담 및 단독 회담을 계기로 원전, 방산, 인프라 건설, 투자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결과물이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도 해석됐고 실제 4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참고로 압둘라 장관은 아랍에미리트 초대 지도자인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의 8째 아들입니다. 그의 셋째 형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입니다. 탱댕이님, 정하리케인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아낌없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